자, 그래서 오늘의 이슈 시작은 이마트 6,480원 어메이징 완벽치킨 출시. 여름을 맞이해가지고 각 대형마트들이 이제 방학 시즌과 또 휴가 시즌을 잡기 위해 가지고 치킨 대전이 또 시작이 됐다. 금요일부터 맛과 가격을 모두 만족시킬 어메이징 완벽치킨을 출시한다. 한 팩에 6,480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 리뷰를 진행할 거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해가지고 요거 올라가면 바로 다음날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하루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 와중에 연중 내내 6,990원에 팔았던 홈플러스의 당당치킨이 1,000만 팩을 돌파했다. 요거는 예전에 통큰치킨 이후에 홈플러스에서 만들어낸 저가치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마리 가격이 6,990원인 당당치킨이 출시 2년 만에 1,000만 팩이 팔렸다. 그래서 8호 개육을 사용하고 하루 기름을 2번 갈아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이 좀 전에 이야기 드린 얘도 8호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도 한 통 치킨을 12,99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8월 14일까지 9,990원으로 할인 행사 중이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한 3,000원 정도 비싸네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9에서 12호 개육을 사용해서 한 마리가 아닌 한 마리 반을 담았다. 조금 더 양이 많이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가지 뭐 시즈닝과 같이 곁들여서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가 치킨이 많이 판매되는 와중에 2024년 초복 인기 메뉴는 단연 치킨이다. 그래서 복날맞이 치킨 가격 순위 50위를 한번 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싼 가격부터 된 것 같은데요. 1등이 아니라 상위권이 전부 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브랜드네요. 3만원 치킨의 지평을 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BBQ. 9등까지 거의 BBQ의 전 메뉴가 전부 다 상위권을 싹쓸이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60개 치킨, BHC, 또 60개 BHC, 굽네 치킨, BBQ 60개 교촌 해가지고 50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들은 건 4개 브랜드밖에 없어요. 중간에 맘스터치도 들어가네요.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닭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닭에서 달걀이 생기는 구조라는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지 처음 봤어요. 이렇게 그 나선형 관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노른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통하면서 겉부분에 흰자가 붙고 맨 마지막에 이제 껍질이 생겨가지고 뿅 하고 나온다. 마치 그 뽑기 기계처럼 이렇게 해서 닭알이 나온다. 요런 거겠습니다. 네. 자, 내부 서버 해킹당했다는 넷플릭스 근황. 자, 여기 보면 해킹당해가지고 털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란마 2분의 1의 리메이크판. 그게 이제 넷플릭스 서버가 해킹이 되면서 통째로 유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케인 시즌2가 통째로 유출됐고 이것도 11월 개봉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제로라든지 뭐 단다단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일부 유출이 됐다. 화질이 360p로 굉장히 그 지직거리는 끔찍한 화질이긴 한데 일단 유출이 돼가지고 불안해하는 와중이다. 어떤 과정이냐면 넷플릭스가 더빙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만들어진 에피소드 같은 거로 공유하는 과정 중에 약간 보안이 취약한 상태에서 해킹이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노출이 되어 있다. 자, 그 와중에 디즈니 플러스 근황입니다. 포브스 기사 내용을 보자면 디즈니 플러스의 전세계 상위 15개 타이틀 중에 9개가 한국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시리즈라고 합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가 제작 비용 대비 시청률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가지고 넷플릭스도 사실 코리아 컨텐츠 엄청나게 사랑해서 여러 개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대박이 난 것들이 많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도 맛을 봤다. 이 K 코리아 컨텐츠의 맛을 봐가지고 돈도 많이 안 드는데 성적도 잘 나오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의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아예 사업 방향을 틀어버렸다. 이거는 이제 국내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적인 그런 내용이고 합니다. 펄럭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방에 바뀌어서 월급 540만원 받는 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지 좀 궁금했는데요. 보니까 요거더라고요. 저 예전에 요거랑 비슷한 게임을 하나 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와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혼자서 타워 같은 데에서 이런 산불 나는 거 체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의 혼자서 떨어진 곳에 한 달에 한 번 헬기가 와가지고 보급품을 떨궈주고 뭐 이런 느낌으로 산불 감시원. 미국의 졸라 넓은 국립공원 중간중간에 홀로 있는 감시탑에서 4개월 동안 살면서 산불 감시를 보고하는 알바. 시급은 21달러고 주당 58시간 일한 거로 쳐줘서 대충 월급은 540만원 정도다. 인터넷은 당연히 안 되고 화장실은 가니 전기는 가스발전기, 목욕물은 태양열 샤워기로 한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밸런스 게임에 뭐 등대 같은 거 1년 동안 인터넷은 되는데
갇혀가지고 뭐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사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인터넷만 되면 오케이인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는 저한테는 최악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1,000만 원을 줘도 그냥 이제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노잼사 할 수가 있다.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럴 수가 있다. 아니면 뭐 사슴 친구를 만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재미가 없다. 자, 한국계 소유식당, 한국청년 임금착취, 호주 법원 벌금 138억이라는 요런 이슈가 나왔는데요. 호주 초밥체인 스시베이가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업원 163명에게 65만 호주 달러, 약 5억 9천만 원이 넘는 징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벌금을 먹었다. 피해자 대다수는 워킹홀리데이나 취업비자로 일한 한국인들, 시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최저임금도 안 주고 각종 수당도 지급 안 하고 월급 명세서도 조작해서 은폐함. 근데 이거는 왜 이제 와가지고 뉴스가 뜨는지 모를 정도로 이거 비일비재했거든요. 특히 저는 2001년도부터 캐나다 가가지고 생활을 했잖아요. 북미나 캐나다나 이런 데에서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워킹홀리데이나 취업비자 없이 그냥 관광비자로 불법으로 눌러앉은 사람들이나 학생비자로 온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주로 이제 한국 식당 같은 데서 고용을 하면서 너 어차피 일하는 거 불법이니까 내가 시급 한 3,000원 줄게. 막 시급 8,000원일 시대에 그래가지고 반반절로 깎고 그냥 일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막 착취 같은 게 많았는데 뭐 이거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안 줬다는 게 훨씬 더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되게 많았다. 호주는 이런 게 최근에 2024년에 발생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점에서 조심해야 되는 문구, 맵기, 신라면 정도. 내 경험상 이거 적힌 음식점 10곳 중에서 6, 7곳은 음식이 신라면보다 맵다. 이 문구 적은 사람이 신라면 맛을 기억 못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맵기가 어느 정도길래 신라면 맛은 적당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한민국 매운라면 순위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재 이제 1위는 염라대왕 라면이라고 21,000 스코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높은 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업데이트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1위가 아닌데요, 이런 댓글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위 틈새라면 극한체원 불망라면 핵 불닭볶음면 3배 매운맛 미니 킹뚜껑 불닭비벼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앵그리 너구리도 있고 갓짬뽕도 있고 내려가다가 열라면 있고 마열라면 있고 불닭볶음 탕면 있고 내려가다가 신라면이 28위입니다. 그래서 전체 50위 중에 28위 정도면은 그냥 무난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삼양라면 매운맛이라던가 신라면 매운맛이 46위입니다. 2000 스코빌이고요. 싱거운 건 그냥 삼양라면이 9500 정도네요. 뭐 이렇게 보면은 신라면은 되게 중간 정도를 위치하고 있다. 불닭볶음면 큰 컵보다는 맵네요. 신라면이 생각보다 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즘 일본에서 핫하다는 피자라는데 어떤 피자냐? 이 치즈버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넣어가지고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게 핫하다 그러네요. 근데 이 북미에서는 이게 한 20년 전부터 핫했습니다. 실제로 구글 같은 거에 치즈버거 피자라고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20년 전부터 있었는데 뭐냐면 그 버거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바꿔가지고 다시 만든 거예요. 그 버거 안에 간고기가 들어가서 패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고기가 들어간 것과 치즈도 원래는 모짜렐라를 쓰는데 이렇게 노란 그 아메리칸 치즈를 써가지고 섞어가지고 저도 캐나다에서 살 때 캐나다 피자 보면 더블 베이컨 치즈버거 피자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베이컨이 가루 베이컨, 그 다음에 멀쩡한 베이컨, 다진 고기, 아메리칸 치즈 이렇게 해가지고 섞은 게 많은데 이런 그 서양 문물이 지금 들어갔다. 예전에는 그 네덜란드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카스테라 이런 게 발달했는데 치즈버거 피자는 2024년에 받아들였나 봅니다. 조금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 국가별 2024 파리 올림픽 메달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별 올림픽 메달 포상금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 원의 연금 또는 일시금 6,720만 원인데 이 연금은 그러면은 뭐 얼마나 나오는 거죠?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건가요? 일시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럽니다. 은메달, 동메달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4,660만 원 정도. 홍콩 같은 경우에는 10억.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0억,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4억,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4,500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메달을 조금 많이 따는 나라들, 스포츠 강국이라고 불리던 나라들, 요런 데는 조금 싸네요, 금메달이.
근데 약간 그 메달권에서 먼 나라들 요런 쪽이 메달이 엄청 비싸네. 홍콩이 지리네. 10억이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뭔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요런 느낌이네요. 테무에서 산 만두 만드는 기계라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요걸 체험을 해봤거든요. 보통 인스타나 이런 거에 이런 게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유튜브에도 쇼츠로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라오고 이거 작동이 되게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봤는데 댓글에 승화반 잘 되던데? 라고 적혀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해봤을 때 저는 잘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잘 돼.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기계치인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냥 잘 되거든요. 저는 요걸 하면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잘 됩니다. 뭔가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계도 똑같은 기계잖아. 완벽하게 똑같아. 이게 불량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신한은행이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ATM, 어르신들을 위한 쉬운 말 ATM이라고 합니다. 돈 찾기, 돈 넣기, 돈 보내기, 통장 정리. 예전처럼 이렇게 빡빡하게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간편화시켜가지고 쉽게 잘 보이게 해놨다. 근데 이거는 조금 많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요즘 노인을 위한 디지털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심지어 2023년 기준인데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무인기계 키오스크가. 광고 화면만 30초 넘게 바라봄. 품절 표시된 메뉴 터치. 글자가 작아 좌석 선택 어려움. 키오스크만 있고 주문받는 점원이 없음. 주민센터에서 시간 초과로 2차례 화면 초기화. 병원에서 화면 누르기를 잘못해 수납 진행 안 되는 실버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이거는 확실히 인지는 해야 돼요. 아, 왜 이렇게 잘 못해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실버 세대는 점점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요거를 잘 캐치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뭔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좀 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거죠.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만져요. 터치가 되는 줄 알고. 뭐냐면 어렸을 때 사용하던 게 아이패드나 이런 갤럭시 탭이나 핸드폰 이런 거기 때문에 액정이 다 터치가 되는 줄 알아.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상상을 잘 하지 않잖아요. 모니터를 이렇게 만진다고. 벌써 이렇게 이런 세대 차이가 나. 그리고 심지어 키보드 마우스로 쓰는 것보다 모바일 같은 데서 이렇게 그냥 두 손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막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대. 키보드 마우스보다. 이게 확실히 다르다. 우리가 나중에 늙게 되면은 지금의 이 알파 세대들이 뭘 만들어낼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지금부터 잘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자, 어떤 생선이 출하 전에 먹는 메뉴. 초코부리는 출하 20일 전에 방어에게 초콜릿을 배합한 사료를 먹입니다. 생선한테 왜 초콜릿을 먹이죠? 이때 카카오에 든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여 최대 5일까지 선명한 색을 유지해주고 비린내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방어는 이렇게 지방 부분이 되게 거무튀튀하게 나오는데 초콜릿을 먹이면은 이 부분이 빨갛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신선한 게 보이는 것처럼 해주고 실제로 비린내를 좀 줄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귤 같은 거를 먹이거나 감귤류를 먹이거나 하면은 생선에서 귤 냄새가 나고 유자 먹인 생선은 유자향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호불호 심하게 갈리는 취향. 팔도 비빔면 2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라면에 이렇게 2가 붙어서 나온 게 처음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이브리드 비빔면이 나왔습니다. 뜨겁게 비벼도 오케이, 차갑게 비벼도 오케이. 주문해놨거든요. 다음 주에 오면은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팔도비빔면 원이 팔도비빔면 원이라고 말하게 되네. 팔도비빔면 원은 매콤한 맛의 고추장 베이스잖아요. 팔도비빔면 2는 간장 베이스의 단짠단짠 불고기 같은 그런 형태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배우, 모델, 변호석 씨죠. 네, 굉장합니다. 부득이하게 노베이비 노키 기준을 유지하게 된 이유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 있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생선 정식 같은 걸 파는 곳인가 봅니다. 우럭 정식은 생양파 양념이라 간혹 매울 수도 있는 점, 아이들 관점에서 매운 음식이라는 빨간 양념 비주얼에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먹을 수 있도록 양파를 익혀서 소스를 다시 만들어주라. 빨갛게 보이지 않도록 간장으로만 소스를 다시 만들어 부어주시라는 요청이 많다. 그러니까 메뉴를 애들이 먹을 수 있게 바꿔달라는 컴플레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선 튀김이 있는데 잔가시가 있으니까 애들도 먹을 수 있도록 튀김을 바꿔달라라는 컴플레인이 있었다. 그리고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 매일매일 바뀌는 국은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염도가 낮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레시피로 국을 다시 끓여달라는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매일 바뀌는 8가지 반찬 중 아이를 먹일 만한 반찬이 없으므로 메뉴에도 없는 계란 후라이, 계란말이, 조미금, 생김 등을 요청한다.
가게 운영상 무한으로 제공돼야 하는 점에 부담이 있다. 아이를 동반한 부모님들이 편한 식사를 위해 다른 손님들의 의견 중 테레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TV에 키즈 채널을 계속 틀어달라라는 고정 방영 요구. 뜨거운 음식이 오고 가는 와중에 아이들을 방치해서 이제 다칠 수 있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기는 이제 노키즈 존이 아니라 노 어덜트 존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뭐 애들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요거는 항상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너무 무리한 요청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다 필요하시면 그냥 집에서 바로 먹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이래가지고 이제 노키즈 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헤드라인은 여름을 맞이해가지고 대형 마트들이 치킨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걸 하고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뉴스들로 올 거고요. 저는 이거 끝났으니까 치킨 리뷰를 좀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고요. Take a chance on fate.